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탈세계화 때는 아마 좀 과잉 캐파를 의도적으로 가는 것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웨이퍼 결함 찾아내는 툴들도 많이 클 거고 등짝 중에서도 ALD 가지고 있는 곳들은 아마 할 일이 많아질 거고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세계는 가져가야죠. 그리고 그 중국 국영기업 YMTC가 그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192단 낸드 플래시를 연내 상용화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은 뭔가 중국이 우리나라 많이 따라왔나? 약간 불안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192단은 양산 안 하고 샘플링만 하고 뭐 200단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192단의 양산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소수 제품은 보이겠죠. 네. 이제 다만 예전에 YMTC가 처음 32단, 64단 할 때 보면 그 단수로만 따지면 이제 한국 업체들이랑 거의 뭐 한 4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4년 전에 64단 했으면 올해 64단 하는 거죠. 그 단수의 갭 자체는 많이 좁혀졌죠. 거의 이제 지금 192단 이런 거 실제 양산을 했다고 치면은 뭐 한 2년, 1년 차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단수 내에서 원가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YMTC가 좀 밀려요, 찾아보면. 왜냐하면 YMTC 좀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도 그 열어보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된 셀들이 있고 그 셀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회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낸드 회사들은 그걸 한 장의 웨이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웨이퍼 한 장이 있으면 요 안에 그 회로랑 그 셀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YMTC는 따로 만들어요. 두 웨이퍼에서.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수직으로 붙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기 웨이퍼를 더 많이 쓰죠, 사실. 원가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쪽에서는 이제 물론 거의 찬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로랑 셀을 따로 만들면 셀은 더 빡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정을 만들 때 셀도 만들고 회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회로는 안 만든다고 생각하면 셀에 맞춰서 빡빡히 해볼 수는 있죠. 대신 본딩 비용이란 추가 웨이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진 그게 그 한국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 원가를 따라잡을 만큼 그 강하진 않은 거고요. 예를 들면 AMD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패키징으로 칩끼리 합쳐서 쓰잖아요. 네. 따로 만든 칩을 합쳐서 막 쓰는데 이제 메모리에서도 그것이 먹히느냐 이런 챌린지에 가깝죠. 근데 그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용량, 성능당 그 가성비 따지는 게 메모리가 훨씬 크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 같은 건 좀 특정 경우에 가성비가 면적 대비 떨어져도 되고 하는데 메모리는 이 가성비 싸움이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을 중국 회사가 좀 더 나은 성능과 그 추가 웨이퍼 비용으로 이게 정당화가 될 것이냐.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못 받은 느낌이에요. 저도 이건 잘 몰라요. 이건 네. 이렇게 잘라버리고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네. 거기 너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게 뭐 잘 만들어가지고 고객의 그렇죠. 수주를 받았는지 건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마켓시가 뭐 5%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근데 사실 들어간 SSD나 이런 거 몇 개 안 보이거든요. YMTC SSD가 있긴 할 거예요, 그게. 뭐 그리고 아마 그게 내수에서만 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결론 되게 길었는데 따라잡히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수 경쟁에선 따라잡히고 있는 아마 원가 쪽에선 갈 길은 좀 있을 거예요.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네. 실제로 뭐 붙으면은 원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단수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경쟁력 같은 경우에 아직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이게 단수도 중요하지만 단수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신 그렇게 쪼개서 만들면 성능 자체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진 성능이 얼마나 전체 제품에 중요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의미 있는 건 정말 외부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지가 정말 그 중국 반도체 그렇죠.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끝까지 가면 결국 시장에 팔아야죠. 이게 어떤 반도체 제조업체도 내수로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글로벌 비즈를 거의 해야 되죠, 항상. TSMC도 솔직히 내수는 없다시피 하잖아요. 네. TSMC의 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미국 팹리스랑 거래하는 거지.
메모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내수가 어디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런 메모리 사업은 글로벌 비즈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괜찮아요. 그 최근에 약간 좀 화두가 뭐냐면은 탈세계화잖아요. 그래서 뭐 예. IPEF라고 해서 약간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중간에 꼈잖아요. 중국 쪽이랑 미국 쪽 약간 중간에 껴 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결국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게 진짜 이상적으로 세계화가 돌아갔을 땐 재고라든지 생산력 이런 걸 진짜 뭐 거의 99%뭐 내가 쓸 거의 90%가 거의 뭐 1%만 그 여유를 두고 돌리는 레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여유를 많이 두고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 서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조업을 백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의 제조 밸류체인을 보면 기술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은 서방이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중국이 그 탈서방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아난당에 그냥 단순히 장비만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생태계들이 같이 엮여버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SMIC 같은 데가 EUV를 산다고 해서 TSMC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TSMC 역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ASML에서 레이저, 그 EUV를 사는데 그 레이저는 사이머에서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TSMC에게 어떤 작업을 맡기는 팹리스들이 EDA 툴을 써야 되는데 그 EDA 툴은 또 미국에 있어요. EDA 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네.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문서 만들 때 막 워드 같은 거 쓰잖아요. 반도체도 설계하는데 그런 툴이 있어야 돼요. 훨씬 비싸죠, 이제. 워드보다 훨씬 비싸. 근데 그런 것도 미국이 잡고 있고. 미국의 대부분 업체들이 또 존재하고. 네, EDA 업체는 뭐 거의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 메모장으로 반도체 만들 거냐 이런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서방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독립하면서 나간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을 노력은 할 거고 이 제조 밸류체인에서 일부 제조 뭐 핵심적인 칩들은 중국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좀 성공은 나올 건데 이게 자기들만의 거대한 어떤 그 경제권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반도체의 어떤 핵심적인 그 장비부터 뭐 인프라 뭐 툴까지 독립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공고하죠, 이쪽은. 만약에 어떻게든 뭐 역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절대 불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중국이 열심히 기술력을 따라잡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런 기술이나 되게 노하우를 쌓아 올려가는 업종들의 특징은 이 진입 장벽이 쉽게 말하면 고객 자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TSMC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TSMC를 쓰는 다른 고객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TSMC 안에 들어와 있는 팹리스인데 하다 보면 다른 회사 설계를 사서 써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설계라는 건 파운드리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 하나 하면 이걸로 TSMC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삼성에서 다음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에 맞춰서 특성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하면 제가 TSMC를 떠나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선택지가 싹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던 백화점이 없어지고 갑자기 편의점 하나가 뿅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만으로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툴을 만들어도 툴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써본 적이 없는 툴을 잔뜩 놓고 가장 중요한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기술 간의 관계를 안 보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돈을 100조 원 부으면은 중국이 메모리를 뭐 독립한다. 혹은 TSMC를 따라잡는다. 이제 예를 들면 메모리, 낸드 같은 거 해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좀 소모품에 가까우니까 돈 정말 많이 넣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TSMC 같은 거는 그 사실 한 반쯤은 지식재산권 사업이랑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TSMC랑 일해본 수많은 사람들 자체가 장벽인 거죠, 여기서. 그럼 그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강제로 중국 툴 쓰는 법을 이렇게 뭐 넣을 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된다면 중동에서 이미 했겠죠, 반도체 산업을. 그렇겠죠. 네. 그 돈으로 되는 거면 오일머니로 하면 되는 거죠.
확실히 좀 미국 네. 그 관련 반도체, 뭐 페미니스라는 TSMC 이쪽 밸류체인이 앞으로도 견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 뭐 그쪽을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쪽 사람들한테. 심지어 중국 자신조차도 벗어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이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산업들이 너무 안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중국은 약간 미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또 그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보며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스탠스가 약간 미국 쪽이랑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게 긍정적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이랑 같이 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밸류체인, 심지어 TSMC조차도 그 미국이랑 관계를 척지면은 차기 공정을 못 가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랑 척지면 제조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안 사주느냐?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상대가 제조를 못 따라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랑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예 제조 경쟁력 자체가 폭파될 수 있으니까. 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 이런 데랑 거래 끊기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TSMC도 사실 ASML 거 사려면 미국에 사이머사가 있는데 레이저 만드는 그 사이머사가 이제 미국 기술이라고 미국이 이미 도장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사이머 기술 들어가 ASML 노광기를 못 팔게 한다 그러면 TSMC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차기 공정으로 못 가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 중간에 시간 동안 인텔을 최소한으로라도 살려놓으면 그 장비를 다 인텔로 넘기면 되죠. 확실히 좀 어느 쪽에 사야 되는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지금 탈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또 알고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탈세계화 때는 아마 좀 앞에서 말했던 막 생산 캐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과잉 캐파를 의도적으로 가는 것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화들도 좀 전략적이다라고 도장이 찍히면 아마 의도적으로 각 나라들이 자기네 캐패시티를 가지고 회사가 죽지 않게 만들 거라고요. 계속 구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과잉 캐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네요. 예전에는 뭐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하는 수출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물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유럽에다가 그렇죠.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좀 그 장비업체들한테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제조업체랑 장비업체들이 그 우리 세금으로 좀 싸게 많이 짓고 우리는 물가가 좀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보겠죠. 생산 비용의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탈세계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인플레이션 좀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그 세계화가 억눌렀던 인플레니까 세계화가 줄어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또 TSMC가 있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그런 또 이렇게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또 디자인 하우스 이쪽 밸류체인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땐 설계도를 만들어서 파운드리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설계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계 비용이 1000억 단위로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종이에다 설계도 그리는 거면 대체 어떻게 1000억을 쓴다는 거겠어요. 사실은 그 설계에도 되게 수많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처음에 좀 높은 레벨에서 코드 짜고 아래에서 최적화하고 뭐 그래서 마스크 만든 다음 파운드리에 넘기고 그렇게 해서 웨이퍼 만들면 뭐 보드로 만들고 뭐 일일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제 모든 팹리스라는 업체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뭐 세금도 내고 하면은 제가 모든 세법을 알고 있진 않죠. 그렇죠. 제가 세금으로 정말 일을 많이 하면은 제가 세법을 다 익힐 거예요. 그럼 세무사 고용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팹리스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나 상당한 양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좋은 거는 이제 TSMC를 예로 들면 얘는 TSMC 한 번도 안 써본 한국의 팹리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 통해서 가볼 수도 있어요. 물론 덩치가 엄청 크면 그냥 TSMC로 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덩치가 엄청 큰 회사면은 그러고 있겠어요, 사실. 그렇긴 하겠죠. 이미 그런 거는 다 TSMC가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일 텐데. 이제 그런 갭을 메꿔주는 게
이제 TSMC에서는 그 VCA라는 표현 쓰고 삼성도 비슷하게 이제 DSP라고 불러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아. 이제 그런 업을 하는 곳들이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일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진 않고 그 회사에 없는 거 해주고 요청받은 거 해주는 거죠. 그냥 턴키로 아예 제조를 해주기도 해요. 아. 설계까지 다 사서. 혹시 뭐 국내 디자인 하우스 뭐 큰 애들은 그거는 뭐가 그냥 있을까요? 그 삼성에 들어가서 네. DSP 파트너 목록을 보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국내에 있는 삼성 DSP라고 하면 네. 뭐를 노리는 거냐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를 노리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DSP는 해외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 파운드리에 일을 맡기려는 예를 들면 뭐 유럽에 있는 어떤 팹리스다. 그러면 유럽의 그 업력이 있는 회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게 꼭 한국 회사란 보장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저도 이 업계를 잘 알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완제품 반도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팹리스 생태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잖아, 팹리스 뭐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들이 한국 업체를 바탕으로 비즈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을 보고 DSP 골라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팹리스 생태계가 강한 나라에 그 발 뻗고 있는 파트너를 찾겠다. 아. 거기부터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결심했으면. 뭐 국내 회사 중에 골라봤자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GAA 기반 3나노 공정 양산을 조만간 이제 발표한다. 네. 이렇게 했어요. TSMC도 아직 이거를 그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술은 또 무엇이고 실제 이게 양산에 성공한다면 TSMC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성공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잘 만드냐 문제인데 이론상으로 잘하면 좋은 물건이긴 하죠. 이제 GAA 같은 기술은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계속 반도체 뭐 3나노, 5나노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를 한 5나노에서 3나노로 줄였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 한 50나노 정도 되는 무언가가 30나노로 줄었을 것 같죠, 크기가. 그렇게 줄질 않아요, 이제 잘 보면.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도시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네. 매해 도시의 미니어처를 막 반으로 줄여요, 크기를. 그럼 자동차 크기도 줄고 도로 폭도 줄고 뭐 건물도 줄고 하겠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처음에 그 게이트 채널 쪽이 스케일링이 잘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도시를 계속 미니어처 줄이는데 자동차 크기가 안 줄어드는 거야, 어느 순간. 도저히 내 손으로는 조그만 자동차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도시가 돌아가게 하려면 줄여도 자동차 소통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의 크기를 줄였으니까 인구 수는 똑같을 텐데 그럼 도로가 처리하는 자동차의 수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면 도로를 2층 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서 봤을 때 면적은 줄었는데 도로의 면적은 유효한 면적은 추가되는 거죠. 그런 기술이 GAA예요. 약간 입체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제가 트랜지스터 하는 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전류를 옮기는 건데 어느 순간 원래는 제가 미세화를 하면 필요한 전류도 줄어들고 대신에 길도 줄어들죠. 길이랑 필요한 전류가 같이 줄니까 오케이였다고요. 아. 근데 예전만큼 필요한 전류가 막 안 줄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놨는데 원하는 만큼 가질 않죠. 그러니까 위로 쌓아 올린다고요, 그 길을. 이제 GAA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로 쌓아 올리면 좀 장점이 있죠. 일단 면적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위로 쌓아 올리면 이게 웨이퍼 밑판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죠, 길이. 그러면 누설 전류도 좀 줄어요. 그리고 길을 위로 쌓아 올리면 길을 쑥 감싸 놓는데 그래서 좀 컨트롤도 잘 되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TSMC는 왜 지금 안 하느냐? 어려우니까. 인텔도 지금 안 해요. 어려우니까.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서로 역량 따져보면서 우리는 지금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결정의 차이일 거예요. 뭐 TSMC 2나노가 아마 처음으로 그 게이트 오러라운드 그 나노시트 형태 나올 건데 이제 아마 거기도 첫 세대는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아직 약간 수율이 안 나오고 예. 양산성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TSMC가 3나노에 소개하는 새로운 기술들 쭉 보면
3나노를 정말 오래 쓰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아, 뭐 예를 들면 핀플렉스 이런 기술들 나오는데 그런 기술들 자체가 되게 오래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보면 3나노 기술은 오래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2나노는 오래 기다려야 될 거다. 그쵸. 기술적인 그런 한계라든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GA 3나노 이거 성공적으로 양산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러면 그 GAA 쪽 노하우를 먼저 가져가면서 GAA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원하는 고객을 좀 데려올 수 있죠. 이제 뭐 AP 같은 건 사실 핀이나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삼성전자가 빨리 이거 성숙시키면 뭐 올해는 어차피 나오는 것 중에 AP 없을 거고 그러면 뭐 찬스는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율도 좀 나오고. 저는 더 좋죠. 잘 되면. 아,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3나노, 2나노 이런 거 네. 자체가 미세화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GAA,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이제 구조 변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약간 좀 덩달아서 기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이를테면 공정 스텝스가 많아진다든지 그 어느 쪽일까요? 그런 거는? 뭐 일단 노광은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노광 장치가 옛날 그 DUV 때처럼 출력이 좋진 않아서 네. 그 인스펙션하는 툴들, 그 메트롤로지 하는 회사들도 아마 많이 클 거예요. 특히나 EUV 넘어오면 원래 없었던 형태의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퍼 결함 찾아내는 툴들도 많이 클 거고. 아, 그 다음에 아마 좀 그 뭐라 그러냐, 그 데포지션 하는 곳들, 그 물질 도포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GAA에선. 아, 물질 도포라고 한다면 약간 그 뭐 현상액 뿌리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증착한다 그러죠. 아, 증착. 아, 증착 중에서도 ALD 가지고 있는 곳들은 아마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원자 증착 장비 만드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종이 같이 생긴 거 이제 도루거든요. 그게 네네. 그런 거를 좀 얇게 막 코팅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점점 그 겉에 바르는 게 그 원자 레벨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층 많이 쌓으면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그걸. 그러니까 요렇게가 아마 크지 않을까. 뭐 이거는 진짜 전문가한테 묻는 게 좋아요. 근데 아, 제조 쪽. 네. 혹시 국내에서도 약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뭐 다만 GAA가 삼성전자는 일단 질렀고, 네. 근데 TSMC랑 인텔 같은 곳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부터 막 클 거야. 그거는 지켜볼 일이죠.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뭐 그렇죠. 예. 긴 그 흐름에서 네, 정말 기술 긴 트렌드를 호흡으로 보니까. 보면 네. 그렇게 세계는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당장 EUV 쪽에서 네. EUV만의 어떤 디펙이 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ALD 없이 어떻게 GAA 같은 걸 할 거야 이것도 딱히 떠오르진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당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